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총기 난사 범죄에 대한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학교 총기 난사 암시 메시지로 체포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총기 사건 난사 이후에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최소 14건의 총기 난사로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연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이 총기 난사를 예고해서 또 전격 체포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올해 10살. 올해 10살의 초등학생이 문자로 총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10살의 남학생을 체포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머그샷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머그샷은 뭐 아시다시피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을 이렇게 체포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네. 저도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영상을 봤지만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총기 난사 이후로 경찰들 분위기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이런 좀 분위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10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은 그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입니다. 리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 소년을 이제 체포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주말이었습니다. 28일 토요일 그 메모리얼 데이 할러데이 기간이었는데 케이프 코럴에 있는 패트리엇 엘리먼트리 스쿨이었습니다. 케이프 코럴에 있는 패트리엇 엘리먼트리 스쿨의 5학년 남학생 데니얼 아이작 마키즈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체포됐는데 데니얼 아이작 마키즈 소년 이 그 흰 양말과 파란 운동화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손이 뒤로 묶인 채 호송되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왜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까지 경찰에 체포돼서 호송이 돼야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카민 마르세노 리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데니얼 아이작 마키스 소년이 친구에게 현금 뭉치와 소총 4자루 사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패트리엇 엘리먼트리 스쿨에서 이제 물놀이 행사가 벌어지는데 이 물놀이 행사에서 총격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리 카운티 셰리프국에 제보가 들어갔고요. 제보를 받은 셰리프국이 이 소년을 전격 체포한 겁니다. 네, 근데 소년이 뭐 10살밖에 안 된 어린이지만은 아주 셰리프국이 아주 단호한 입장이에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셰리프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 소년이 10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뭐 두뇌가 완벽히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라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10살 소년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리프 국장이. 그래서 이 총기 난사를 암시한 상황에서 나이는 어리더라도 이 소년이 총을 갖고 자기 손에 총을 쥐고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길 정도의 능력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셰리프 국장은 총기 난사 결과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라도 어린 나이의 소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이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소년이 그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한 그 대상이 학교 아니었잖아요. 네네. 학교 안에 물놀이 행사였기 때문에 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 같고요. 이 소년 체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리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라도 총기 난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운티, 리카운티에는 어느 학교라도 침입해 와서 총기 난사를 계획한다면 우리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대응하겠다. 바로 사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텍사스 그 초등학교 총기 난사 때 경찰이 초등학교에 도착하고 나서도 무려 50여 분 이상을 밖에 있으면서 시간 낭비한 것으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큰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주 단호한 입장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텍사스주의 총기 난사 이후에도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텍사스주 총기 난사가 지난 24일 발생했어요. 화요일.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이 그 5월 30일이 화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21명이 숨지고 그랬는데 미국은 그 후에도 총기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계속 총기 난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한 5, 6일 동안에 텍사스 총기 난사 이후 최소한 1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 총기 난사 14건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최소한 10명이 숨졌고 61명이 61명이 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격으로 인해서 지금 71명이 텍사스 총기 난사 일어난 이후로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에서 지금 71명이 총기 난사에 의해서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 뭐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 난사와 단순한 총격 사건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 구분하고 같아요. 있죠. 총기 폭력 네. 기록 보관소 GBA 이 비영리 연구 단체인데요. GBA가 총기 난사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총격범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총격범이 경찰에 사살이 되건 자살을 하건 총격범은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격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총기 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이상이 총격을 받으면 그 총기 난사입니다. 4명이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4명이 총격을 받으면 총기 난사입니다. 그러니까 총격의 피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 총기 난사고요. 3명까지는 그냥 그 총격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텍사스 참사 이후 6일 동안 최소 14건의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는 건 그 14건은 최소한 한 번의 그 총격에서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4명 한 번의 총격에서 4번의 피해자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난 것만 지금 14건이고요. 그 외에 4명 이하의 총격 피해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이 총격이 극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GBA와 언론도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 3일 동안 특히 총기 난사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28일 토요일부터 어제 30일 메모리얼데이 당일까지 3일 동안 무려 11건의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요. 그 11건의 총기 난사로 최소한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것으로 그래서 총 56명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은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더라고요. 맞아요.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메모리얼데이 당일 30일 날 어제 월요일에 펜실베니아주의 한 파티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고요. 그 전날 일요일 29일 일요일에는 오클라호마주의 한 야외 축제장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또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하루 동안에 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는 테네시주 채터누가한 도시에서 10대 6명이 총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했고요. 이 테네시주 채터누가 총기 난사 피해자들은 모두 13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27일 금요일 그 메모리얼데이 할러데이 위크엔드가 시작되기 직전 금요일 날은 미시간주의 한 주택에서 한 남성이 총기 난사 범죄 일으켜서 어린이 3명과 여성 1명, 4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텍사스 총기 난사 이후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은 여전히 총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뭐 여전히 전국 총기협회 NRA 눈치만 보고 있고 NRA가 주장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럴수록 또 총기를 강화해야 된다. 총기를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학교에도 총기를 나눠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